이분도 지금 거의 15년 이상 전혀 문제없이 쓰는 게 저는 이제 목표인 거지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23년차 고환의과 전문의 시창호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임플란트 정기점검이랑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왜냐면 정기점검 잘 받으시면 이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,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가 있겠죠. 임플란트 수명,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, 질문 많이 하시죠. 이제 어저께 이분 새로 오신 분인데, 요거 이제 뭐 뿌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썩어서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어서 뭐 이게 빨리 심으면 또 금세 또 망가져서 뭐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조금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긴 한데, 어쨌든 간에 수명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아니, 이 치아도 지금 이분이 이제 뭐 3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, 이 치아도 지금 한 20년 좀 넘게 썼는데 망가졌으면은 임플란트도 그렇게 망가질 수는 있다. 예. 하지만 30년 이상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보다 못 쓰신 분들도 계시다.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명이라는 게 뭐 항상 끊이지 않는 질문 나오는 건데,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오해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임플란트 뭐 5년, 10년 되면 또 뭐 다시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하던데,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사실 5년, 10년 쓸 거를 목표로 하면 임플란트 하면 안 되죠. 그럼 브릿지를 하시든가 뭐 다른 걸 하셔야지. 임플란트는 어쨌든 간에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제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목표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. 내 치아 같이. 예. 물론 이제 내 치아만큼 편하진 않죠. 음식물도 많이 끼고 덜 씹히기도 하고. 하지만 목표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. 그게 뭐 5년, 10년 쓰려고 제가 임플란트를 막 정말 정성 들여서 신고 환자분들이랑 뭐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됩니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. 정기점검 잘 식립하고,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점검 잘 오신다는 가정 하에는, 이거는 최소, 정말 최소는 저는 10년 이상은 이제 기본이고, 더 궁극적인 목표는 반영구적으로 적어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쓰게 하는 게 목표죠. 물론 그게 안 될 수도 있죠. 뭐 제가 조금 심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든지 그러면은 나름대로 잘 심는다고 심었지만 좀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, 그리고 관리한다고 관리했지만 그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, 환자분도 열심히 닦는다고 닦으셨지만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,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반영구적인 게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게 뭐 5년, 10년 쓴다고 쓰기 위해서 임플란트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제 환자분들 제가 앞선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, 뭐 제가 임플란트 식립해드리고 제가 독일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 모두 치과를 거의 뭐 잘 안 가시기도 했지만, 그분은 9년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최소 저는 뭐 20년, 30년 동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관리는 이제 앞으로 받으시면. 그리고 지금 제 실제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도 이분도 예전에 제가 심어드렸던 분이에요. 2010년도에 마무리했는데, 요때 마무리했는데 그 임플란트들 그대로 뼈 다 유지되고 있어요. 이분도 지금 거의 15년 이상 전혀 문제없이 쓰는 게 저는 이제 목표인 거지, 앞으로 이제 제가 치과의사를 몇 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, 20년 뭐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. 어쨌든 간에 제가 치과의사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게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. 이분도 본인이 이제 잘 닦으셔야 되고, 이분 이제 연세가 84세 되셨는데,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또 이런 거 제가 더 식립해드리긴 했는데, 앞니도 식립해드리고, 이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뭐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, 제가 심어드린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할 어느 정도의 좀 다짐도 있고 자신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임플란트가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. 그러니까 잘 심고 잘 관리하고, 그리고 환자분도 잘 관리한다는 가정에 반영구적인데,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. 사실은 이제 뭐 잇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정말 관리하는데도 잇몸뼈가 조금씩은 녹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도 좀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파절이 되는 경우가 이제 뭐 이런 경우죠.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, 얘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, 임플란트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는 내 치아도 오래 쓰면은
제가 치아 파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래 쓰면 모든 재료는 파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20년, 30년 쓰시면은 어떤 분들,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, 막 딱딱하고 질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가 파절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거에 파절성의 저항성, 좀 이런 거에 파절에 좀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온 게 이제 뭐 메가제인 임플란트, 블루 다이아몬드라든지 오스테 임플란트, KS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임플란트들이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어쨌든 그리고 스트라우만에서는 뭐 나온 지가 좀 한참 됐고 BLT 임플란트라든지 뭐 BLX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쨌든 간에 20년, 30년 썼을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게 하는 임플란트들이 요즘에는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임플란트도 나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. 30년, 40년 막 이렇게 했더니 쭉 이제 장기 유지 관리를 봤더니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 해서 이제 뭐 스트라우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예 티타늄 재질이 아니라 지르코니아 재질을 섞어서 록솔리드 아예 그냥 파절되는 거를 훨씬 수준을 낮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 저는 반영구적인 걸 목표로 한다. 그리고 환자분도 그거를 목표로 임플란트를 어디서 심을지를 결정하고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. 예, 그렇게 생각하시지 뭐 5년, 10년 쓸 거 생각하시면은 그냥 저는 사실 5년 쓸 거 생각하시면은 요즘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. 29만 원 뭐 이런 때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5년 뭐 쓸 거는 뭐 그런 데서 하셔도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. 근데 내가 그래도 좀 오래 쓰고 싶다. 그러면은 이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유지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환자분도 노력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